발해는 여러분들 세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요. 세 부분. 아이고 힘들다. 자, 발해. 자, 발해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런 역사적 충돌과 관련된 나라예요. 즉 중국이 자꾸 발해를 자기 역사를 편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거든요. 고구려사하고 더불어요. 그럼 우리나라 학계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발해를 우리 역사로 막 주장을 해야겠죠. 맞지? 그래야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쵸? 고구려 역사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해 문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이 많이 없어요. 기록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발해 자체 기록물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926년에 발해가 거란이라는 민족에서 멸망당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거란 민족에 멸망당했다면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완전히 소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설이 뭐였냐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폭발해서 발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두산 폭발설이 진짜라면, 그죠? 백두산 한 번 더 많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안녕이에요. 그쵸? 우린 날아갑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뭐, 확실한 게 아니죠. 확실한 게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런 백두산 폭발설은 고교 과정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뭐, 인터넷 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교과 과정에 반영된 내용만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저한테 와가지고 백두산 망했다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런 건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개인이. 됐죠? 자, 그래서 발해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왕의 업적.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건 내왕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과 아이고 미안해요. 중앙과 지방정치제도 딱 알아두면 끝나요. 중앙정치, 지방정치. 그것도 딱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자, 우리 역사였던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당과 교류를 하게 돼요. 중국 당. 그러니까 당의 문화도 받아들였겠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땐 대체적으로요. 100%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어느 식으로 좀 반영을 했을까요? 좀 독자적으로 변형시켜서 좀 수용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당의 문화를 수용했지만 독자적으로 개편했다는 점. 맞죠? 이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중국 짱깨가 와가지고 야 발해 우리 거야 할 때 반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말도 안 통하겠지만.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뭐가 나오냐면 자, 3번은 자, 요겁니다. 바로 대외관계예요. 대외관계나 그다음에 경제 부분. 여기에 거의 문화사예요. 문화사. 대체적으로 문화사. 그래서 3번이 제일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번과 2번 분에서 시험이 나와요. 요번 2013년도나 12년도 문제도 다 1번과 2번에서 나왔어요. 되게 쉬웠어요. 무지막지하게 쉬워요. 왜요? 기존에 있는 문제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기록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열심히 외우시고 까먹지만 않으면 그냥 시험 문제 맞춰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왜요? 까먹어요. 까먹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얼마 아깝지 않아? 되게 아깝지 않아요? 그쵸? 한정돼 있는 기록물 안에서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케이?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를 그냥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 풀 줄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여러분 발해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문화사에서 할 거고, 그쵸? 우리는 오늘은요, 자, 요거에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수업 마칠게요. 알겠죠? 내일 이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발해는 어떤 사람이 세웠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대조영. 대씨, 고씨, 양씨 이런 씨는 다 고구려의 성이에요. 고구려 성. 그래서 대조영이라는 고구려 장군이 바로 어디다 세웠냐? 자, 만주에 있는 동모산이라는 곳에 발해를 세웁니다. 발해를 세워요. 여기 이제 조선족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동모산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 여기까지 됐죠?
끝. 끝이에요. 자, 이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냐? 자, 무왕이라는 왕입니다. 무왕. 그러니까 주로 무력하고 관련된 왕이에요. 그럼 뭘 많이 치른 왕일까요? 신하들이 왜 무왕이라 이름을 지어줬을까? 주로 뭘 많이 하는 왕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에요. 그래서 무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대체로 무왕 때 그냥 전쟁만 생각해 주시면 문제 다 풀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왕 때는 주로 뭐 했냐면 주로 전쟁사와 관련된 왕이다. 여러분들 전쟁사. 그럼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치렀는지 여러분 지도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지도. 자, 일단 발해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발해. 그 다음에 남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통일신라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중국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있겠죠. 됐어요? 아,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참고로 하세요. 돌거리라는 유목민족도 존재합니다. 이거 고구려 때부터 여러분 연결했었죠?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자, 발해는 여러분들 일단 지배층은 당연히 고구려인일 거예요. 고구려 출신 장군이 고구려 유민을 끌고 여기다 세웠으니까. 그럼 여기는 본래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지역에는? 말갈이라는 불황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말갈. 이게 고려 조선 가면 여진이라 불려요. 그래서 말갈이라는 애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발해의 피지배층은 어떤 애들이에요? 말갈족이라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지역에 흑수 말갈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연해주 지역 쪽에 흑수 말갈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갈족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족들. 오케이? 그래서 이 흑수 말갈족은 일대 발해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기 반독립적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말갈족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잘 봐요. 발해가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을 하려 했을까요? 당과 연결을 하려고 한 거야. 오케이? 당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양공으로 누구를 협공하려 했던 거예요? 자, 발해를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다 불안했는지 당은 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까요? 그쵸. 신라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이때가 신라가 성덕왕이랑 왕이에요. 8세기 성덕왕. 기억나요? 그래서 성덕왕이랑 왕 때부터 바로 당과 신라가 뭐가 시작돼요? 교류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돼요. 원래 처음에는 통일신라 딱 직후에는 당과 교류를 안 해요. 왜?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 몰아내고 삼국통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자, 발해가 영토를 막 확장하려 하니까 당이 신라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때부터 8세기 성덕왕 때부터 교류가 시작돼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과 흑수부 말과 신라가 연합해서 누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발해를 치려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발해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뭐 했겠어요? 선제를 때린 거예요. 당을 쳤고요. 누구도 쳐요? 흑수 말갈도 칩니다. 알겠나요? 근데 신라하고 부딪히진 않아요. 신라가 여기에 군대를 파견하나 다시 여기서 전염병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신라하고 부딪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게 무슨 왕이에요? 무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흑수 말갈 막 이런 거 다 외우게 하지 않아요. 그냥 쫙 사료에 내주고 이 왕이 누구냐 물어봐요. 알겠어요? 전쟁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왕? 무왕.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문이라는 왕이에요. 문왕. 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지만 국력이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반행지 정치적 문화적으로 발전이 늦어졌죠. 그래서 즉위한 문왕은 이름에 걸맞게 뭐 했던 왕일 것 같아요? 문화 발전을 하는 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문화 발전을 하면 주위 국가들하고 뭐 해야겠어요? 친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왕 때는 여러분 무슨 사? 교류를 하여서 발해 문화사가 발전하는 시기가 여러분 발해 문왕이에요. 오케이? 발해 문화사가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전과 대립관계였던 누가 친선할까요? 누구랑 친선할까요? 그렇죠. 당과 친선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기도 안 그랬지만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라 그랬죠? 산둥바두라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여기에 뭐가 형성되냐면 발해 관이란 게 만들어져요. 원래 무왕 때 발해관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발해관이 쭉 자주 이용되는 거는 문왕 이후부터예요. 그럼 발해관은 뭐 하는 거겠어요? 발해인들이 당나라 수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그쵸? 정착했다 가는 지역이에요. 발해인들이 머무는 여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발해관을 통해서 당으로 들어간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누구랑도 친선을 하게 될까요? 이전까지 적대적이었던 신라하고도 친선합니다. 왜 발해하고 신라는 적대적이었어요? 왜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당연합군이 멸망시킨 게 무슨 나라예요? 고구려야.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당연히 신라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러다가 문왕 때부터는 다시 신라하고 친선하게 됩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신라 수도에서 통일신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가 개설되거든요. 문왕 때부터 신라도라는 교통로가 만들어서 여기서 발해인들 신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남았어요 지금? 돌걸이랑 일본 남아있죠? 자, 돌걸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맺은 유목민족과 교류한 거야. 돌걸은 쭉 가요. 처음부터 진선이었고 쭉 가요. 망할 때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일본이죠. 일본. 자, 잘 봐요. 발해가 처음에 일본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일본하고 교류를 왜 했을까요? 여기 바다 건너서 쭉 일본도가 있어요. 일본도. 그래서 일본과 교류를 왜 할까요? 누구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신라예요. 그러면 신라하고 당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았을까요? 처음에. 통일신라가 백제 멸망시켰죠. 백제하고 원래 누가 친했어요? 일본하고 친했지. 자,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오케이? 백제 귀족 왕족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고 처음에 이 사이를 이용해서 발해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얘 견제하려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명히 여거에 대한 기록물이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맞잖아. 발해와 일본과 교류했다는 증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에서 발견된 외교문서입니다. 발해와 일본에 대한 외교문서가 남아있어요. 이 외교문서를 통해서 일본과 발해가 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치? 여기에 발해왕이 무슨 왕으로 표기되어 있을까요? 고려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고려왕. 여러분 원래 고구려는 명칭이 뭘까요? 원래 고려예요. 고려예요. 알겠죠? 이건 학자들이 붙인 거야. 고구려라는 거는. 나중에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랑 구분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발해왕이 고려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는 오케이. 발해가 고려라는 거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문왕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왕에서 이제 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수도입니다. 수도 변천사예요. 발해를 공부하면 완전 껌일 거야,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은 그런지 발해가 내용 제일 적어요. 자, 원래 수도는 어디였죠? 대조영이 동모산에다 세웠었죠. 맞지? 자, 동모산 옆에 세운 성이 뭐냐면 중경이에요. 문왕 때 중경이라는 성을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중경. 자, 근데 이건 임시수도고요. 자, 중경 이후에 이 성이 완성되면서 자, 상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실질 수도입니다. 여기가 실질 수도예요. 상경성. 자, 근데 상경성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발해에서 여러분들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점도 있다 그랬죠. 맞죠? 자, 상경성은 어느 나라 성을 본딱 그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든 게 상경성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쫙 큰 넓은 도로를 쫙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자, 이 구조하고 자, 발해의 상경성 구조하고 같아요. 그럼 당연히 상경성은 무슨 왕 때 개설된 거예요? 당과 교류를 시작한. 무슨 왕? 그쵸? 문왕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무왕 때 상경성 만들었다 그럼 미친 거야. 말도 안 돼요. 무왕 때 당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후에 상경에서 갑자기 동경으로 천도한 적이 있어요. 이건 임시로 간 거예요. 동경으로 왔다는 거는 여기 동쪽 동해안으로 쫙 후퇴했다는 거야. 여기로. 원래 여기인데 여기로 확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경으로 갔냐? 자, 당나라에서 당시 큰 반란이 터집니다. 반란이 터지면 이 반란군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발해가 어때요?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이민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수도를 방어해야 되죠? 그래서 당감원, 동경으로 잠깐 임시로 수도를 천도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했다가 다시 언제 돌아왔겠어요? 다시 상경으로 돌아왔겠죠. 여기가 실질 수도니까. 이때가 무슨 왕이냐면 문왕 이후에 성왕이에요.
그럼 성왕의 업적은 딱 하나. 뭐예요? 상경 돌아오니까 환도죠. 그렇죠? 상경 환도. 상경 돌아온다. 환도. 자, 그럼 문왕 때 수도를 몇 번 넘겼어요? 3번. 그쵸? 3번. 첫 번째, 동모선에서 중경. 그죠? 중경에서 상경. 그죠? 당나라 반란 때문에 동경. 됐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시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왕 때 상경 환도고요. 그 다음 9세기. 이게 다 8세기예요. 자, 9세기 때 이르러 무슨 왕이 즉위하냐면 발해 선왕이란 왕이 즉위합니다. 끝이에요. 여기가. 왕의 업적은. 자, 선왕에 즉위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 그 다음에 문,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막 발전할까요? 국력이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성자 막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자, 선왕 때가 여러분 발해 무슨 계일까요? 신라의 신문왕하고 비슷해요. 발해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면 영토가 가장 넓은 시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서 요동과 연해주 지역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토 차지해요. 다 지도에서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생기 때, 9세기 전성기 때, 발해 선왕 때, 그쵸? 굉장히 큰 국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때 발해에게 붙여진 명칭이 뭐냐면 해동성국입니다. 해동성국. 동쪽 국가의 뭐예요? 성대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바다 건너 동쪽 국가의 가장 성한 국가. 이때 발해가 가장 잘 나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굉장한 영토를 완전히 확립했잖아. 그럼 영토 확립을 했으면 그 다음 무슨 제도 정비해요? 우리 아까 신문왕도 중앙 지방정치 정비했죠. 그치? 지방정치를 완성합니다. 중앙제도 정비는 문왕 때부터 해서 이때 쭉 가고요. 선왕 때는 지방정치를 완성해요. 그래서 수도, 상경을 포함한 5경. 이 경자들 왔으니까 수도급 도시들이에요. 이건 상경도 포함이 돼요. 상경. 오케이? 자, 그리고 경 밑에 중도시 15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15부. 부여부, 솔빈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 밑에 소도시가 뭐냐면 62개의 주입니다. 62개의 주. 신라가 주가 가장 큰 단위였다면 발해는 좀 낮은 단위예요. 알겠죠? 그래서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구역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선왕이에요. 영토 다 확립했으니까요. 오케이? 자, 이러다가 나중에 애왕이라는 왕 때 926년 발해는 멸망당하고 만다. 이 이후의 내용은 나중에 고려할 때, 후삼국 할 때 연결을 시켜줄게요. 후삼국으로 연결이 돼요. 발해는요. 그래서 일단 왕의 업적은 딱 여러분 대조영, 무왕, 문왕, 성왕, 선왕, 멸망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왕은 뭐한왕이에요? 전쟁. 문왕은 교리시작왕, 선왕은 전성기예요. 끝이죠?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거. 이게 나오면 까다로워져요. 무왕 때 연호가 있어요. 자, 그럼 발해는 다 연호 썼어요. 중국과 대등하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인,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해야 돼요. 인안. 그 다음에 문왕은 대흥.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대흥. 그 다음에 선왕은 건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인안대흥 건흥. 인안대흥 건흥. 인대건. 이렇게 하시든지. 오케이? 인안건, 인안의 뜻이 무엇이냐? 안 물어봐. 인안은 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덕으로 안정시켜요? 미친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호하고 정치가 없자고 연관되진 않아요. 오케이? 어쨌든 인안, 대흥, 건흥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59쪽 보세요. 얘기하고 끝냅시다. 책 보고 딱 끝내줄게요. 자, 발해 59쪽에 3. 발해의 건국. 발해란 말 잘렸어요, 여러분들. 발해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가로 1번의 성립입니다. 발해의 건국과 발전. 가로 1번의 성립이에요. 쫙 읽어봐요. 알겠죠? 쫙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배경 설명 같은 거 이런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거는 여러분 가로 2번의 성격을 좀 볼게요. 1번. 자, 지배층이 당연히 누구예요? 뭐야 이거? 고구려 유민이죠. 고구려 유민. 그쵸?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죠. 그리고 피지배층은 다수의 말갈족. 그쵸? 만주에 있는 말갈족. 1번에 그리고 동랑 2번 별표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발해와 1번 친선이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 발견된 국서에 고려 또는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또 고구려의 문화랑 비슷하다는 점. 이건 문화사에서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보아, 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나 고씨, 장씨, 양씨 등의 고구려인이 대부분이라는 점. 밑에 박스 보입니까? 밑에 첫 번째 박스에 발해의란 말 잘렸어요. 발해의 고구려 계승 근거. 이거는 여러분들 문화사에서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제가 교재. 복습하실 때 뭐라는 거야. 언제 또 문화사 막 쳐보겠어요. 한두 바퀴 돌린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 한 사람은 처음은 뭐 나중에 문화사에서 살펴줄 거니까 넘겨갑니다. 자, 가로 3번의 발전 봅니다. 자, 무왕 보세요. 대무예 밑줄 치세요. 대무예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무왕은 왕이 됐을 때 이름이고, 자, 왕이 시우고요. 대무예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죠. 자, 대무예 무왕은 뭐 했대요? 부자성속제 원칙으로 왕권강 안 해도 돼요. 자,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밑줄 치세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인한이라 하였다. 인한이라 하였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잘 봐요. 자, 발해가 영토를 확장하자 신라는 북방영의 강화 밑줄 칩니다. 당나라하고 누구랑 연결됐대요? 흑수말가라고 연결했대요. 아까 얘기했죠? 흑수말가라고 연결했대요. 그래, 발해는 흑수말가를 선제로 치고요. 동그라미 칩니다. 장문유 장군으로 하여금 당에 어디를 치게 했대요? 산둥반도를 치게 했대요. 수군을 보내서 산둥을 치게 했답니다. 됐나요? 또 요서에서 당군과 부딪히기도 했대요. 잘 봐요. 요서에서 당군과 결투했다는 문구를 보면 여러분 요서의 오른쪽은 뭐예요? 요동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구로 봤으면 발해는 이미 여러분 당군과 격돌하기 전에 요동은 누가 먹은 상태예요? 발해가 먹은 상태야. 그쵸? 근데 왜 여러분 1번에 기억에 요동을 왜 안 써놨을까요? 중국하고 여러분 계속 부딪혀요. 중국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못 나오게 돼요. 무왕 때 요동을 차지했단 말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알고는 계세요. 알겠죠? 요동을 차지했으니까 요소를 치죠. 어떻게 요동을 확 건너가서 어떻게 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넘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때요? 무왕 때는 지금 전쟁사만 나오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맨 위에 보세요. 자, 당은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공격하게 한 대신 대동강 이남의 지역을 신라 영토로 공식 인정하였다. 근데 실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와 발해는 부딪힌 적은 없어요. 다만 대립이었어요. 밑에 문왕 보세요. 대훈무문왕. 대훈무문왕이에요. 자, 문왕은 뭐 했대요? 문물을 수입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밑줄칩니다. 당과 친선을 맺어요. 당과 친선을 맺어요. 그리고 니은 밑줄 쳐보세요. 삼성육부제 밑줄. 이 삼성육부제가요. 중앙정치예요. 아까 우리 통일신라 14부라는 거 기억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자, 발해 중앙정치는 삼성육부제예요. 이게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당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문왕 때부터 당나라의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안 배워요. 내일 바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일단 자, 삼성육부제는 여러분 왜 문왕 때 나온다? 당에서 들여왔으니까. 알겠죠? 일단은 그렇게만 기억했어요. 그리고 내일 이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라하고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개설했대요? 신라도. 다 얘기했죠?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됐나요? 그래서 밑에 신라도는 어디 연결된 거래요? 밑줄 주세요. 발해 상경을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다. 오른쪽 지도 봐요. 이게 발해 선왕 때 지도거든요. 발해 선왕 때 지도인데 상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는 발해라는 이 말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동경으로 쫙 그으세요. 상경에서 동경으로 살짝 그으세요. 막 지저분하게 해주지 마시고 살짝 긋고 동경에서 저기 남경 있을 거예요. 서경 밑에 남경 보여요? 남경으로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신라의 금성까지 쫙 남경에서 긋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신라도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발해 지역 가서요. 동경에 다시 눈을 보세요. 동경에서 일본으로 쫙 그으세요. 이게 무슨 도예요? 일본도예요. 알겠죠?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교통로예요. 일본도.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니까 조금 알고 계시고. 자, 리을 봅니다. 리을. 부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대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고요. 자, 미음 국립대학 주자감 동그라미세요. 주자감. 이것도 우리 문화사에서 배울 건데 주자감이란 것도 당나라에서 모방해서 만든 여러분 국립학교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왕 때부터 설립하는 거예요. 당에 모방했으니까. 오케이? 일단 이게 문왕이란 것만 알고 계시고.
자, 이후에 문항 후반 상경에서 동경천도, 문항사후 성황 때 다시 상경으로 환도 다 얘기했죠?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선왕 대인수 때 해동성국 불릴 정도로 전성기였다. 자, 기억 건흥 동그라미입니다. 건흥. 자, 건흥이란 연호를 쓰고 밑줄 쭉 칩니다. 기억 다 외우세요. 기억. 대부분의 말갈족 복석, 흑수부 말갈을 다 먹어버렸어요. 위에 지도 봐보세요. 위에 지도의 오른쪽 연해주 지역은 다 흑수부 말갈이었잖아요. 다 먹어버렸죠. 그쵸? 그래서 흑수부 말갈을 다 복속시키고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다는 건 어디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요동까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신라 국경을 접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영토가 되었다. 됐나요? 이런 광활한 영토 속에 뭐 완비했다? 지방 제도 정비했다. 오케이? 오경 15부 62주. 그래서 실질적 수도는 여러분 상경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가로 4번의 대관계 써주세요. 가로 4번의 대관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자, 1번 당과의 관계. 처음에는 어때요? 대조영 때는 적대적이진 않아요. 왜? 나라가 당장 세워졌어요. 그죠? 당 건드려봐서 좋을 게 없죠. 맞죠? 이때는 여러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 무왕 때는 당과 어때요? 전쟁이죠. 적대죠. 그치? 문왕 때 어떻게 됐어요? 친선이죠. 이거 알겠으면 돼. 자, 신라도 마찬가지래요. 처음에 어때요? 적대적. 맞죠? 이때는요. 친선. 되게 끝났죠? 자, 1, 2번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근데 잘 봐요. 신라의 관계는 문왕 때 교류했지만 여전히 대립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역 때문이에요. 별표 칩니다. 기역. 대립. 신라하고 문왕 때 교류했지만 대립적인 측면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쟁장사건하고 등재서열사건이래요. 쟁장사건이 뭐랍니까? 대당사신 간 서열다툼이라고 써있죠? 자, 당나라에 여러분 발해사신하고 신라사신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신들이 와서 상석이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신으로서 이제 발언권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먼저 앉는 나라가 뭐냐면 먼저 국력이 더 센 나라가 먼저 앉게 돼 있어요. 넘버원이 먼저 앉게 돼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서로 이제 사신들이 뭐예요? 상석에 먼저 앉으라고 다툰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조장했을까요? 뒤에서. 당나라가 조장을 해요. 둘의 대립을 조장해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두 번째는 등재서열 사건은 뭐래요? 동그라미 쓰세요. 빈공과 합격순이래요. 여러분. 빈공과. 자, 빈공과는 뭐냐면 우리도 나중에 생기는데 자, 여러분 당은 이미 옛날부터 과거제가 있어서 능력을 시험 봐서 이 관리를 채용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 제도가 여러분 빈공과예요. 그러면 바레인이나 신라인이나 여기 가가지고 합격하면 당일 관리로 활동을 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쨌든 빈공과에서 바레인이나 신라인들 유학 가서 막 시험을 쳤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서 서열 다툼을 누가 주장한 거예요? 성적 조작을 누가 한 거예요? 당나라 놈들이 한 거야. 오케이? 왜요? 둘이 막 성적을 가지고 대립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써있는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은 왜 이런 것을 왜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하여 둘이 못 친해지게 했을까요? 왜 극적으로 이렇게 활발히 교류를 못하게 막아버렸을까 당이? 둘이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저거. 그렇죠? 연합하면 당 입장에서는 위협적 아니에요? 그래서 둘의 대립을 조금은 만든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기억의 대립 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자, 이런 걸 무슨 정책이라는지 알아요? 비열하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EEJ 정책이라 그래요. EEJ 정책. EEJ 정책이죠. 가만히 앉아서 둘의 싸움을 구경하는 거죠. EEJ.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치? 여기 쪽 가가지고 제 욕하고 여기 가가지고 제 욕하고요. 겪지 않았어요? 나만 이상한 놈인가? 난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학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못 봤는데 대학교 가면 꼭 이상한 애들 꼭 하나씩 있어요. 군대 가도 이상한 애들 있고요. 대학도 좀 이상했고요. 대학. 제가 사범대 아니다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사범대 나왔어요. 사범대 나왔으니까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40명이 정원이면 37명이 여자예요. 저 포함해서 제 학번 딱 동기가 남자 3명밖에 없었어요.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딱 1학년 때 친한 여자들과 2학년 때 친한 여자, 3학년, 4학년 때 친한 여자가 다 갈려요. 다 갈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으로 좁혀져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 많은 과에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남자 많은 과에 있는 여자들은 좋죠. 좋아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실험했던 거 몰라요? 엘리베이터 실험? 그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그 여자가 되게 많은 엘리베이터에서는 남자를 집어넣으면 돌아가 버려요. 못 들어가. 예를 들어, 봐봐,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얘기까지 나왔네? 자, 엘리베이터에, 제가 쓸데기 잘 안 하니까, 엘리베이터에 이 여자가 다 일부러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니까, 씨! 가지고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여기에 남자가 막 있어요. 여자는 쫙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딱 앉아요. 아니, 다 앉지 않는데, 가운데 딱 서요. 뭘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자, 남자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이거 되게 웃겼어요. 저 실험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걸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아마 나올 거예요. 되게 웃겼는데, 그거 보고. 아무튼, 그쵸? EJ 하다가 A 얘기 나왔구나. 자, 니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1번. 3번 1번이란 말 잘렸어요, 여러분들. 1번. 자, 1번. 자, 1번은 누굴 견제하는 거예요? 자, 당이나 신라를 특히 신라예요. 특히 신라. 견제하고자 지속적인 친선관계를 도모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발견됐다고요? 외교문서, 국서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 돌걸과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갑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돌걸은요. 자, 가로 5번에 일단 표는 일단 건너뛰고요. 가로 5번에 발의 말 잘렸죠. 발의 멸망입니다. 발의 멸망.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고요.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고요. 위에다 쓰세요.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고 위에다가 당이 망하고 여러분 또 뭐로 분열되는지 알아요? 중국이 또 남북주로 또 분열돼요. 북쪽에는 5개의 국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10개의 국가 날림입니다. 이거 5대 10국식이라 그래요. 일단 써놓으세요. 어차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고 당이 또 5대와 10국이라는 식으로 또 분열됩니다. 5대 10국 써놓으세요. 5대 10국. 그래서 이렇게 당이 멸망하고 분열된 틈에 대외적으로는 어떤 유목민족이 팍 등장했대요. 거란이란 민족. 예전 광개토대왕 때 타격을 받았던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자, 거란이라는 민족의 세력을 확대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발해 지역까지 내려오기 시작해요. 유목민족들이 항상 원하는 건 식량이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돼요? 기름진 땅을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때 발해는 귀족들의 권력 투쟁으로 권력이 소모됐고 이때 거란의 침략을 받아 2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쭉 다음 시기에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마지막 요 표 봐봐요. 표하고 얘기 끝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들? 요동과 요서를 차지했었고, 요동과 요서와 관련된 국가들을 좀 비교해 줄게요. 자, 일단 요동부터 보세요. 요동. 처음에는 요동은 고조선의 세력범입니다. 거기 고조선이란 말 잘렸어요. 고조선이 요동을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차지했었어요. 또 발해 선왕이 확보한 걸로 이제 딱 가는 게 요동이에요. 요동. 됐나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딱 세 부분이 나와요. 요동과 관련해서 시험을 내면요. 알겠죠?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2014년 국가직 7급 문제에 발해에 대한 세 문제 틀린 것은 정답이 뭐였냐? 발해 선왕 때 요서를 진출하였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렸죠. 오케이? 요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서 지역은 어디와 관련돼 있대요? 고조선의 세력범위. 아, 그럼 고조선은 요동 요서를 다 먹었네요. 합쳐서 뭐라 부를까요? 요동 요령. 내가 말해버렸네. 요령. 이런. 그쵸? 자, 그러니까 고조선은 요령을 가지고 있었죠? 요령은 요동과 요서 포함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요동 요서 다 먹고 있던 나라예요, 사실. 근데 그 기억납니까? 그 중국 전국시대 연이 침입해서 요동 지역을 뺏겼다는 거. 연나라 징계 침입으로. 기억 안 나면 찾아보세요. 아무튼 고조선의 세력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백제 4세기 근초광학 때 요서 진출 기억나요? 오케이? 잠깐 일시적으로 먹었었죠. 그 다음에 수견제에 의한 고구려의 선제 공격 때 요서가 나와요. 우리 역사에서. 수나라 칠 때 요서 공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해와 당군의 대립. 무순왕 때 아까 요서 격돌했다 그랬어요. 발해 무순왕. 전쟁하는. 저 무왕 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동과 요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요동 요서를 가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하강이에요. 모르는 사람 써놓으세요. 중국말로는 뭐라 할까요? 어려워요. 랴오강 이렇게 부릅니다. 짜증나죠? 그쵸? 중말이나 듣기 싫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중국 뭐 전공한 사람 미안해요. 되게 듣기 싫어서. 랴오강. 그쵸? 요하강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발해까지 봤고요. 자, 내일은 뭐 하냐? 넘겨봅니다. 내일은 뭐 할 거냐면
돌아버리는 부분이 여기에요. 매 시대마다 삼국시대의 통치체제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뭐예요? 중앙정치체, 지방정치체, 군사정치체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봐야 돼요? 통일신라의 중앙정치체, 지방정치체, 군사제도예요. 발해 중앙정치, 지방정치, 군사제도예요. 다 해야 돼요. 왜요?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도 시험은 거의 통일신라하고 발해에서 정치체제는 거의 나와요. 삼국통일, 삼국시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긴 하세요. 비중은 여러분 남북시대 쪽에 좀 집중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62쪽부터 여러분들 내일 60 어딨냐? 60 잠깐만요. 7쪽까지 하면 정치가 끝나요. 고대 정치가 끝나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경제 사회가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정치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사가 좀 이제 토 나옵니다. 알겠죠? 자, 문화사 할 때 공부하시고, 자, 정치하고 내일 정치 딱 끝내고요. 1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아마. 정치 끝내고 문제 풀고요. 정치 관련 문제 풀고 경제사회사 문화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빡셌다고 또 내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요. 그쵸? 돈 아까워요. 그냥 쭉 나오세요. 2개월 동안. 자, 고생하셨고 내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네.